예, 장경태 민주당 의원입니다. 2차 가해다. 혐의를 부인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쳐도 2차 가해가 심각하다라고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 때문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무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되었고 그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그 의도와 동기를 밝히겠습니다. 그 영상은 어깨 동무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저를 잡아 당기고 있는 영상입니다. 예, 저렇게 어깨에 손 올리고 있는 거 못 봤어? 저 서영교 의원 등등의 발언이 2차 가해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 것 같아요. 이 고소인 여성 피해자가 요즘에 매체에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여러 곳을 추행했던 사건이다. 만지는 걸 본 사람도 있고 느낀 사람도 있는데 이거를 아니라고 하는 것은 2차 가해 아니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분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장경태 의원은. 그러니까 본인 항변을 하고 있고 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피해자로서의 방어를 하는 것이고 예.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수사기관에 이제 위탁을 한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정치권에서 서영교 의원의 그 발언이 나오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이 고소 사실에 대해서 언급한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이거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게 2차 가해입니다. 이런 말은 정쟁의 수단으로 어떤 당도 이 피해자를 지렛대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론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인으로서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 한도를 적절하게 지켜야 된다. 피해자가 두둔한다고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마워할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손수조 대변인. 네. 지금 장경태 의원이 저 여기저기에 나가서 피해 사례를 호소하고 있는 저 피해자 여성에게 인터뷰를 했더니 가림막 뒤에서 인터뷰를 했더니 대본에 따라 연출된 듯한 녹화 인터뷰다. 흔들리지 않겠다. 무고를 밝혀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가히 2차, 3차 피해를 지금 입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이 지금 실세 중에 실세 아니겠습니까? 법사위도 하고 계시고 이런 고위공직자로서의 그런 발언, 마이크가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니 피해자 여성 입장에서는 뭐 가림막 뒤에서라도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전에 장경태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것이고 데이트 폭력이다라고 프레임을 전환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목소리, 그러니까 음성까지 영상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음성에는 왜 거기까지 안 돼요? 이런 정말 누가 들어도 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피해자의 음성이 나왔죠. 그런데 그 영상마저도 장경태 의원은 부인하고 또 그것이 연출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경태 의원은 초선 때요 여가위 소속이었죠. 그리고 특히 성폭력 방지법 이것에 대해서는 이 무고를 한다는 것은 그 피해 여성을 마치 꽃뱀 취급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발의했던 그 법에 본인이 지금 덫에 걸린 형국입니다. 강성필 부대는 그런 발언도 했었잖아요. 장경태 의원이 해명을 하면서 재선 의원의 몸에 손을 댔다. 그러니까 영상을 찍는 그 영상의 장면에 보면 이 목덜미를 잡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재선 의원의 몸을 손을 댔다. 아니 뭐 국회의원이 나쁜 행동을 했거나 이러면 뭐 만질 수도 있고 손을 댈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듯한 발언? 이게 특권의식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은 딱 들었을 때는 그렇게 권위의식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영상 나오고 있지만 예. 장경태 의원이 저항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저는 신체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장경태 의원도 만취 상태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좀 보여줘요. 만취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저는 정상적인 지금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뒷덜미를 잡히고 있으니까 또 국민의힘에서는 본인이 저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서 저렇게 목덜미를 잡히고도 아무런 말도 못했다라고 또 주장을 하시는 거 제가 들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장경태 의원은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적극적인 방어를 저는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정치권에서 자꾸 장경태 의원을 공격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게 돌고 돌아서 2차 가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장경태 의원에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여성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
나면서 오히려 저는 그 여성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절차에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모르겠지만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고들면 장경태 의원도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어를 해야 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객관적인 어떤 수사가 나오기 전까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정치권에서는 자제해야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송영훈 대변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성필 부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얘기가 자꾸 회자가 되면 될수록 피해자가 느끼는 압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장경태 방지법을 내겠다. 고위공직자가 성폭행 피해자의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상을 공개하거나 무고 협박 등 2차 가해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제출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 어제인가요? 그 영상을 찍었던 그 피해자 여성의 전 남자친구가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추가 영상이 더 있다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 추가 영상은 장경태 의원이 등장하지 않는 장경태 의원이 나간 뒤에 그 여자친구가 어떻게 보면 한거 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 영상 자료가 어떤 증거 효력을 갖습니까? 지금 고소 죄명이 준강제추행 아닙니까? 준강제추행은 결국 피해자의 한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을 했을 때 준강제추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소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음주로 인해서 만취 상태로 그래서 한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서 장경태 의원이 추행했다는 그런 내용을 고소에 요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전 남자친구라고 하는 인물이 장경태 의원이 이석한 뒤에 찍은 영상은 피해자가 그 당시의 상태가 술에 많이 취해서 역시 한거 불능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기능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